수학을 반타작에 맞은 거예요. 수학 뭐 반타작에 과학도 뭐 비슷하고 나는 공부 빼고는 다 재밌구나. 제가 원하는 뭐 연구라든지 뭐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시험 없는 그 문구만 보고 제가 가겠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문의 원저자이신 막 하버드 교수님이시나 이렇게 해외 유명 대학 교수님들은 직접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누군가 제 논문을 인용하고 있고 그 인용 횟수가 올라가는 걸 보면 볼수록 내가 고등학생 수준의 연구는 아니었나 보다. 제가 해외학회도 딱 한 번 참석을 했었는데 좀 오금이 저렸었죠. 근데 진짜 다리가 끝나고 보자 후두루 떨리고 생각도 안 하고 있던 대학을 48시간 안에 자소서 써가지고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3주 뒤에 메일이 오더라고요. 컨그레츄레이션. 아마 졸업하면 한 22살? 22살에 석사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주식시장의 그 패턴을 알면 그걸 통해서 어떤 초과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잖아요. 괜찮은 패턴이 있다. 그럼 이제 그걸로 이제 굴리는 거죠.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랑 같이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고 있는 21살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산업공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21살 박채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는 그냥 그저 그랬던 학생이었어요. 이제 중학교를 올라갔었는데 수학을 반타작에 맞은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한 48점? 그래가지고 그때 좀 충격을 받아서 수학 과외를 이제 그때부터. 저도 수학 같은 거를 너무 안 좋아하고 그냥 교과 공부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막 수학 뭐 반타작에 과학도 뭐 비슷하고 그래서 난 이과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음악 관련돼서 뭐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플룻도 배우고 이래서 나는 공부 빼고는 다 재밌구나 이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그때 플룻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난 공부만 아니면 다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 저 수학 과외해 주시던 과외 선생님이 너한테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저는 제가 원하는 뭐 연구라든지 뭐 프로젝트라고 하든 연구라고 하든 그거를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입학 설명을 듣고 괜찮은 학교구나. 저는 일단 시험이 없다는 얘기에 너무 혹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공부도 싫고 나는 음대가 전부일 것 같았는데 마침 시험도 안 보는 학교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시험 볼 때 그 다 조용하고 OMR 카드 쓰는 그 적막함이 진짜 너무 싫어가지고 그 시험 없는 그 문구만 보고 제가 가겠다고. 시험이 없는 대신 그런 자기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물 이렇게 차근차근 나와야 되는데 이제 학기 끝나면은 이제 그게 자기 논문집 그런 식으로 자기 이름 딱 박힌 게 하드커버로 나와요. 근데 하드커버로 나오는데 안에 한 페이지밖에 없고 본인한테 자기 이거 썼다고 보여줘요. 그 얼마나 그게 심히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더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특정 점수를 넘겨야지 합격이다 이렇게 압박감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차라리 마감일 듀데이시 있는 게 저는 오히려 나은 것 같더라고요. 나랑 완전 네, 달랐네. 맞아. 나랑 그냥 시험 받으면 더 쉬웠을 텐데 그 오히려 생각이. 그런 특정 수준을 넘겨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저는 이런 마음으로 좀 많이 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진짜 인터넷에 있는 막 위키피디아 이런 거 끄적이는 걸로만 진짜 그쳤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구글 스칼라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되고 영어 공부도 같이 하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쓴 논문들을 보면서 이 레퍼런스를 삼게 되더라고요. 연구가 대충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던 거는 한 1년? 이제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연구 계획은 처음에 이제 어떻게 세워야 되고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이런 문제들이 만나면은 어디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습득이 됐었죠. 만약에 수학을 연구하다 생각하면 절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나마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좀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하니까 좀 할만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선택한 주제는 이렇게 처음 딱 들어가서 3월에 내가 선택한 주제고 내 부모님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걸 했다 이게 보여줘야 되니까 좀 책임감 그런 게 좀 더 생기더라고요.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선생님이 유일하게 수업에서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생님이 말을 하지 않아요. 웬만해선 항상 저희가 먼저 질문을 하고 저희가 모르는 게 있으면 가져가서 선생님이 답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전까지는 이제 국어, 뭐 사회, 과학, 뭐 그다음에 뭐 도덕,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가르쳐 줬는데 이제 거기서는 교과 수업은 없고 이제 연구라든지 그런 거 중심이고 교과 수업은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처음에 가장 좀 적응이 안 됐었죠. 그래서 오히려 좀 거꾸로 공부를 했던 게 중학교 다닐 때는 국어, 수학, 영어를 잘하면 대학을 잘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오히려 내가 하는 연구를 하면서 맞아. 이걸 하다 보니까 수학의 이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거꾸로 필요성을 느껴서 더 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걸 알아야지만 내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 보면은 막 아나운서 나와가지고 막 오늘의 시향이 어떻고 그 한국거래에서 전광판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거기서 막 멋있게 말을 하잖아요. 나도 좀 저렇게 좀 숫자 막 멋있게 삐까뻔쩍하게 뒤에 있는 걸 하면은 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때 내가 초등학생 때 저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죠. 이제 연구 주제를 좀 금융 쪽으로 바꾸면서 뭐가 필요해졌냐면은 제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엑셀 셀이 있잖아요. 그러면 엑셀 셀을 하나하나씩 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그걸 붙여넣기 하려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동화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자동화를 해야 되니까 프로그래밍이라는 어떤 그 솔루션이 있는 거고 초등학교 5, 6학년 때 이렇게 살짝 잠깐 배웠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제 연구에 접목을 시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적이 프로그래밍이 아니었어요. 목적은 금융 연구였는데 자동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가장 편리한 툴이 결국에는 내가 프로그래밍을 해야 됐다는 그런 거였죠. 그 어떤 주식시장의 그 패턴을 알면 그걸 통해서 어떤 초과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패턴이 있는지 어떤 내가 시장에 어떤 알파가 있는지 그런 거를 계속 이제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지금은 이제 그걸로 계속 패턴 같은 것도 패턴이라든지 알파라든지 그런 거를 찾아내는 계속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괜찮은 패턴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굴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액이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소액이지만 꾸준히 해서 뭐 친구들한테 밥도 사주고 뭐 참 좋은 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네, 잘 나왔을 때 한번 잘 나왔을 때는 친구들 부르고 잘 안 나오면 이제 아주 마음이 아파가지고 마음이 아파서 그냥 우울해져 있고 저는 계속 음악을 할 줄 알고 그 음악 연구를 하다가 제 실력의 한계를 좀 많이 느꼈어요. 저는 프로그래밍 아예 관심도 없었고 그냥 음악 연구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는 연구 중에 네오리만 톤네츠라고 그 음악 화성 변환 이론이 있었는데 그걸 원래 사람이 다 직접 화성이 움직일 때마다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 수치화를 해서. 근데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이 변환 자체를 일반화시켜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서 컴퓨터가 하면 될 텐데 그 생각을 처음 들어가지고 저희 연구팀에서 다 같이 이거를 일반화해보자. 그래서 직접 알고리즘도 짜고 이거를 코딩까지 이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이랑 코딩 연구를 계속 하다가 코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은 놔줄 때가 됐다 해서 중학교 때 이제 음악은 접고 이제 코딩 쪽으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 학교 선생님들 많이 이용을 했고 좀 약간 특화된 이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론 같은 거는 그 이론을 만드신 진짜 교수님한테 직접 메일을 보내니까 친절하게 답장을 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논문의 원저자이신 막 하버드 교수님이시나 그렇게 해외 유명 대학 교수님들은 직접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만든 이론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다 이런 답장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책도 저희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맞다. 네, 그때 공짜로 네. 그 배송비 다 부담해가면서 다 부담해 주셔가지고 직접 책도 받으면서 좀 약간 그 논문의 원저자에게 저는 오히려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읽었나? 당연히 읽었죠. 영어라서 안 읽었던 것 같은데 다 영어로 있어가지고 보통 1년에 한 번? 아니면은 그냥 본인 자유긴 한데 네네네 또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저도 고등학교 때 꾸준히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권장이라기보다는 그 졸업 요건에 그런 어떤 이거를 해야 너네들이 졸업할 수 있다 그게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학회에 도전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아닌가. 좀 내면은 자아 만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아 성취? 그것 좀 되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여가지고
제가 해외학회도 딱 한 번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 나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영어 그리고 막 질문이 막 영어로 들어오는데 좀 오금이 저렸었죠. 근데 진짜 다리가 끝나고 보자 후두루두 떨리고 힘이 쫙 빠지고. 그렇게 학회에서 한번 발표를 하고 해외 연구자들이랑 얘기를 하니까 영어 공부의 필요성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영어가 이게 안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가기 전에 오히려 네. 나는 이런 연구를 했어, 나는 네. 이것까지 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딱 하고 가는데 팩트 폭격을 이제 막 네. 두드려 맞는 거죠 이제. 갔다 오면 난 아직 갈 길이 멀고 가야 될 길이 많은 사람이구나를 많이 느끼고. 경험이 확실히 큰 것 같아요. 다른 사람한테 내 논리를 정리를 해서 발표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거는 좀 약간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런 교수님들이 실제로 거기서 발표를 하시고 논문 내시는 거 보니까 그분들이랑 얘기할 기회도 생기고 막 명함도 주고받으면서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보다, 약간 이런 걸 좀 많이 깨달았고, 인맥을 넓힐 수 있는 기회? 저는 그렇게 또 볼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학교에서 그 산속에서 하는 거를 누가 알아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내가 하고 있는 게 그렇게 막 대충 하는 그런 공부는 아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연구의 가치가 이 정도구나, 이런 걸 좀 인정받은 기회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구글에 쳤을 때 자기 이름 나오는 게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그 논문이 뜨는데 누군가 제 논문을 인용하고 있고 그 인용 횟수가 올라가는 거 보면 볼수록 내가 그래도 막 고등학생 수준의 연구는 아니었나 보다, 이런 것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해왔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그런 친구들은 아마 없었지 않나? 네, 잘 없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그게 다른 학생들도 옆에서 다 하다 보니까 그냥 결국에는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막 진짜 자포자기 진짜 배째라 이런 마인드만 아니면은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이름이 수학이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수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각자의 개성 있는 학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독창적인 길을 발굴하고 싶다 이러면 저희 학교가 가장 잘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해본 경험 있잖아요. 연구라는 걸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든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랑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은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습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이미 항상 매 학기마다 마감일을 맞춰서 무언가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번 달에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다음 달엔 뭘 해야 되고 이렇게 배분하는 게, 그런 약간 시간 분배 능력? 이런 거는 진짜 확실히 또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학교에 입학할 때만 해도 발표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약간 대본이 없으면 말을 못하고 약간 사람들 눈 마주치는 거 싫어하고 되게 낯 많이 가리고 이랬는데 저희는 거의 뭐 매 수업마다 발표하고 매 학기마다 발표하고 이게 일상이 되니까 내가 할 말이 막 알아서 생기더라고요. 발표에 대한 공포감 이런 건 좀 많이 극복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독학사 하겠다는 그 구실로 그 시간에 노트북 받아가지고 프로그래밍을 거의 90%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는 열심히 해가지고 붙었고, 이제 입학 설명회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거기 한국노육주입 때를 한 중학교 때였나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듣고 인상이 되게 괜찮았어요. 갑자기 부모님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런 학교가 있는데 가을 학기 지원으로 한번 써보는 게 어떻냐. 그때 고3 1학기 때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마감이 이틀이 남은 거예요. 48시간이었는데 그때부터 진짜 생각도 안 하고 있던 대학을 48시간 안에 자소서 써가지고 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600단어 영어 에세이를 쓰고, 영어 에세이를 쓰면 그거에 대한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 학회를 갔다 왔으면은 어디 학회 갔다 왔다고 그럼 뭐 증빙을 해야 되고, 상장 받았으면 상장 받았다고 증빙을 해야 되고, 그걸 이제 48시간 안에 정말 빠르게 이제 뭐 밤을 새가면서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딱 냈죠. 내고 이제 3주 뒤에 메일이 오더라고. 이제 막 컨그레츄레이션 막 뭐시기 이제 막. 저는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당연히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그런 제도를 어떻게 설명회로 알게 돼가지고 내가 대학원에 가겠다 이렇게 결심한 건 아니고 한번 해보고 떨어지면 그냥 대학 입시 계속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 운이 좋게 진짜 저는 떨어진 줄 알았는데 계속
커트라인에 맞춰서 계속 합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가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독학사 과정을 준비를 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어 공부랑 학회에 좀 더 나가면서 약간 저만의 좀 약간 CV를 더 쌓고 관련된 뭐 교수님한테 메일을 보내서 혹시 내가 이곳에서 인턴을 해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많이 메일을 드렸는데 다행히 저희 교수님께서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저도 고3 한 6월부터 메일을 보낸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세미나 참석하고 학부 수업도 교수님이랑 하시는 수업도 직접 참가를 하면서 되게 저는 좋은 기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적을 게 많았어요. 에세이 때 어떤 경험들이 있었고 내가 누구를 만났고 내가 연구를 할 때 자문을 어떻게 구했고 자문을 구한 거를 내 연구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시켰고 이렇게 해서 내 연구를 완성을 했다. 그리고 뭐 그중에 어려운 점 뭐가 있었고 극복 어떻게 이런 에피소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학회를 많이 다니면서 되게 많잖아요. 보통은 막 자소서리라 해가지고 네. 실력이 없어서 풀리느라 바쁜데 저희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디를 빼야 될지를 저희는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학위만으로는 대학원에 진학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데 아무래도 대학원에서 하는 거는 프로젝트 위주와 또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학교에서 논문을 쓰면서 학회도 나가보고 왜냐면 학부생들 중에서도 논문을 써본 학부생들은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되게 많이 인정을 받은 것 같고 제가 영어 공부도 개인적으로 해서 공인어학 성적 같은 것도 만들어서 얘가 우리 대학원에서 영어 실력 같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이렇게 좀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한 연구 수업이랑 뭐 영어 공부 이런 게 없었더라면 학위로만으로는 저는 절대 지금 제가 있는 연구실에는 못 왔을 것 같아요. 나이가 지금 몇 년이 빠른 거예요? 보통 일반 학부생 같은 경우에는 남자 기준으로 치면 군대를 갔다 오니까 보통 졸업하면 26, 27 되고 여자는 한 23, 24 정도 되는데 저는 18살부터 인턴을 시작해서 지금 계속 다니고 있어가지고 아마 졸업하면 한 22살? 22살에 석사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업 관련해서 농진청이나 아니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이랑 같이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산업공학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막 경영도 있고 생산관리, 최적화 엄청 많은데 저는 인간공학이라는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공학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 생각하면 게이밍 마우스 같은 거 있잖아요. 게이밍 마우스 되게 모양이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되게 잡기가 편한데 각도를 얼만큼 더 이렇게 깎아야지 사람의 최적의 그립감을 줄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사람한테 얼마나 더 편리하고 덜 아프게, 덜 힘들게 생활할 수 있는지 이런 쪽을 많이 연구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연구실 실험 알바도 한번 친구들이랑 다 부르더라고요. 한 30분 막 실험해가지고 한 네. 3만 원 받았나? 네, 다 네. 친구들 불러가지고 여기 앉아서 얼마나 편안한지 이렇게 체크해달라 이런 실험도 네, 많이 하고 네, 네. 그냥 앉아서 얼마나 불편한지 편한지만 체크하니까 이제 입금이 되는 마법적인. 네, 저는 사실 거기서 연구를 하기 전까지 제가 금융 연구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잘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어떤 이 패턴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재밌고 실제 그게 뭐 수익으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그 일 자체, 일련의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재밌고 그런 게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학부를 이제 컴사이언스를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더라고요. 이제 졸업을 해서도 대학을 졸업을 해서 뭐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좀 이거랑 금융을 좀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두 가지 분야를 좀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확립이 됐죠. 투자를 하면은 뭐 도박이다, 뭐 패가 망신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저는 좀 그런 인식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투자라는 게 너무 해악같이 비춰지는 그런 문화를 저는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사회 시간에 그런 걸 배웠거든요. 왜 우리나라의 뭐 지형이라든지 뭐 그런 이름을 뭐 별의별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걸 외우기 좀 힘들어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서 보면은 물론 그게 상식에는 도움이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제 인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진 않거든요. 결국에는 자기가 나중에 뭐 직장을 다니던 창업을 하던 뭐 좋아하는 걸 창업을 하던 좋아하는 거를만 찾으면은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부가가치가 따라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 요즘 많이 뜨고 있는 유튜브도 그렇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하고 싶은 걸로 부가가치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니까 교과 공부가 아니더라도 길이 많다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영수를 못하면 공부를 못하는 학생, 뭐 국영수 점수가 잘 나오면 잘하는 학생,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치면 저희 둘 다 그렇게 좋은 학생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고등학교 때 정한 진로가 절대 죽기 전까지 갈 수 없다 생각해요. 저는 그냥 끊임없이, 저도 지금도 계속 진로가 바뀌고 있고 처음 생각했던 거랑 다른 곳을 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두려움을 안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 교과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진학 방법은 다양하고, 저처럼 이렇게 교과는 자신이 없었지만 뭐 컴퓨터 쪽으로 공부를 해서 간 저 같은 케이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요즘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똑같은 그 입시라는 틀 안에서 그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뭐 수능이든 뭐든요 경쟁을 해가지고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결국엔 대학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 외에 무궁무진한 다른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남들이 하지 않은 걸 하면은 어떤 관성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이걸 하니까 옆에 친구가 어디 뭐 저기 학원을 다니니까 나도 저기 학원을 다녀야겠다 이런 관성에 이끌리는 것보다는 자기가 관성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